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린 토글은 순환 선택 토글입니다. 순환 선택 토글. 자, 순환 선택 토글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 객체가 발생을 했을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중복 객체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라인에서 자, 여기를 끝점으로 선의 길이를 50mm로 자, 선을 하나 그렸고요. 라인 자, 이 선이 시작한 끝점에서부터 이제는 100mm로 자, 제가 이렇게 그리는 과정을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선이 중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복된 지점을 내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그려진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캐드에서 이제 그려지는 객체의 순서가 있어요. 쌓이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그린 게 당연히 밑으로 가는 거고, 이제 나중에 그린 게 그 위에 올라서요. 그래서 같은 포인트에 겹쳐 있을 때는 선택을 하면은 밑에 거는 선택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애가 선택이 되죠. 자, 근데 사이클링, 순환 선택. 순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복되어 있는 객체를 순환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꺼져 있는데 여기 딱 갖다 대시면 이렇게 뜨죠. 자, 얘는 이제 온오프 토글은 없어요. 온오프 펑션 키는 없고 그 다음에 요 버튼을 눌러서 켜주는 게 있죠. 켜주는 게 있고 아니면 밑에 써 있는 셀렉션 사이클링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명령어를 쳐볼까요? selection cycling 사이클링 딱 하면은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는데 값은 세 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0, 0은 기능 오프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두 가지가 있는데 요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이제 순환되는 객체를 선택해주는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 1을 먼저 넣어보죠. 1을 넣어줬더니 아이콘이 활성화 상태로 파란색으로 표시됐죠. 자, 그리고 이제 객체를 선택을 해봅니다. 처음에 딱 선택했더니 100mm짜리 선이 선택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기능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네요. 원래 누르면 다시 돼야 되는데 자, 다시 선택 취소하고 자, 선 선택하고 다시 한번 같은 점을 클릭했더니 어떻게 돼요? 자, 두 번 찍어줬더니 50mm짜리 밑에 있는 선이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다시 한번 선택을 하면 두 개가 다 선택되네요. 자, 다시 자, 이게 이제 순서대로 계속 이어서 해야 돼요. 자, 처음에 한 번 선택하면 100mm, 그 다음에 또 선택하면 50mm, 그 다음에 또 선택하면 아무것도 선택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간에 끊었다 하면은 명령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하는 기능은 위에 있는 거 먼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상태. 요 상태가 계속 사이클링, 순환이 되는 거죠. 내가 누르는 마우스를 클릭해주는 순서에 따라서. 그게 이제 세팅 1번이에요. 다소 불친절하죠. 다소 불친절한데 이제 세팅 2로 할게요. 자, 순환 선택. selection cycling 사이클링 자 하고 값을 2로 바꿀게요. 자, 2로 바꾼 다음에 자, 겹쳐진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상자가 뜹니다. 자, 이 상자에서 내가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위가 100mm, 아래가 50mm, 밑에는 논 아무것도 선택 안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골라줄 수 있는 거예요. 상자가 떠서. 그래서 겹쳐져 있는 개수가 많을수록 상자가 뜨는 쪽이 좀 더 편하겠죠. 눌러주는 마우스를 클릭해주는 수가 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많이 세팅 들어가 봤던 거, 디세팅, 드래프트 세팅에서 설정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DS. 자, 마지막에 보면 셀렉션 사이클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 체크돼 있으면 기능이 켜져 있는 거고, 체크를 끄면 기능이 꺼져 있는 거죠. 체크돼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셀렉션 사이클링 리스트 박스라는 게 체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쇼 타이틀 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디스플레이 셀렉션 사이클링 리스트 박스 체크가 꺼져 있으면 아까 옵션 설정에서 1번이에요. 자, 끄고 나가서 선택해 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마우스가 밀리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는 거죠. 박스가 안 뜨고 내가 마우스를 누르는 순서에 따라서 순환하는 게 이제 그 체크가 꺼져 있는 상태고 세팅 다시 들어가서 자, 체크를 킬게요. 체크를 키면 이제 박스가 나오겠죠. 박스가 나오는데 박스가 나오는 표현 형식도 바꿔줄 수 있어요. 밑에 보면은 쇼 타이틀 바라는 체크 박스가 있는데 얘를 꺼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죠. 아까랑 차이점을 별로 못 느끼시겠죠? 다시 키고 볼게요. 쇼 타이틀 바 체크하고 딱 클릭해주면 뭐가 있어요? 위에 셀렉션이라는 타이틀 바가 있죠. 뭐 저게 중요한 거냐는 건 개념은 모르겠는데 이제 어쨌든 저 타이틀 바가 표시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밑에 있는 옵션입니다. 자, DS 다시 돌아가서 자, 그 다음에 커서 이제 디펜던트라고 있죠. 이거 이제 막 상자가 뜨는데 상자가 뜨는 위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위치에 대한 내용. 자, 그래서 화면에서 이제 얘를 좀 사이드로 몰아볼게요. 사이드로 쭉 옮겨놓고 자, 그 다음에 DS 들어가서 자, 지금은 커서 디펜던트로 체크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객체를 선택을 하면은 자, 내가 선택된 객체 근처에 선택해 줄 수 있는 선택 박스가 뜹니다. 그런데 옵션을 바꿔보죠. 자, 밑에 있는 스태틱 해서 이제 여기 땅 찍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뜨네요. 자, 이번에 화면을 좀 옮겨 볼게요. 자, 화면에서 이제 물체의 위치를 옮겨 놨습니다. 좀. 그래 놓고 얘를 다시 찍어 볼게요. 자, 그랬는데 여전히 아까 떴던 위치에 뜨네요. 자, 스태틱은 가장 마지막에 떴던 위치로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고정시켜 주는. 그래서 마지막에 상자가 떴던 위치에 고정돼 있다. 그리고 커서 디펜던트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객체를 선택할 때 객체 근처에다 표시를 해준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은 그 밑에 있습니다. 객체 선택했을 때 보텀 라이트 아래쪽이고 오른쪽에 표시해 준다. 내가 찍어줬을 때 내가 찍은 포인트 기점으로 여기서 이제 내가 바꿔줄 수 있죠. 톱 레프트다. 라고 하면 이제 위쪽 왼쪽에 표시된다. 그럼 선택해 보면 위쪽 내가 찍은 쪽 마우스로 클릭해 준 포인트의 위쪽 왼쪽에 표시되죠. 자, 그래서 저 박스가 뜨는 위치에 대한 부분을 내가 세부적인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기본은 보텀 라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디스턴스 인 픽셀 25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100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100으로 값을 바꿔줄게요. 자, 그래놓고 클릭하면 박스가 뜨는 거리가 멀어져요. 멀어져. 픽셀, 100픽셀이 떨어져 선택이 되는 거죠. 다시 값을 바꿔서 다시 선택해 볼게요. 아까 있었던 25로 바꿔주고 선택을 하면 박스가 가깝게 뜨죠. 얼마나 원거리, 가까운 거리에 표시해 줄 거냐 박스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해주는 설정은 뭐 기능상의 차이는 없고 거의 기능상의 차이는 없고 기능상의 차이는 건 이제 우리가 명령어 상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1번이냐 2번이냐 상자가 뜨느냐 안 뜨느냐 그거의 차이고 나머지는 이제 상자가 표시되는 위치에 대한 설정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클링 순환 선택을 켜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중복된 객체 선택할 때 편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펑션 키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자, 단축키는 있어요. 단축키. 그래서 얘가 온오프 해주는 단축키는 뭐냐면 컨트롤하고 W를 같이 눌러주면 돼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W 눌러주면 자, 꺼지고 컨트롤 상태에서 W 눌러주면 켜지죠. 예. 그래서 요걸로 껐다 켰다 해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W로.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고 중복 객체가 발생했을 때 선택을 편하게 하시려면 순환 선택이 켜져 있는 상태가 좋겠죠. 자, 그래서 요 토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다음 토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서부터 나오는 토글들은 이제 쭉 연속해서 2D가 아닌 이제 3D랑 관련된 토글들이에요. 토글들이 나와서 그 다음 토글부터 알아보면 이제 3D 오스냅이라는 토글입니다. 3D 오스냅 기능인데 3D 오스냅 같은 경우는 이제 3D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스냅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우리가 2D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려져 있는 객체에서 특정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할 때, 특정 지점들을 선택을 할 때 빠르게 붙일 수 있는 기능이다. 디테일한 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형상을 그릴 때 알아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제 2D 형상에서의 거고 물론 3D에서 이제 그 2D 오스냅들이 아예 기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제 3D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요소들이 있죠. 원래 선 같은 거는 이제 2D에서도 나오지만 3D에서도 나오고 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제 3D 오스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D 객체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뭐 이렇게 그리는 거는 이렇게 어떻게 그리는지 나중에 이제 3D 명령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배우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3D 오스냅 토글은 이제 요거죠. 3D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펑션 키로는 F4번이에요. F4번. F4번을 딱 누르면 켜지고 F4번을 딱 누르면 꺼지고. 그렇죠? F4. 그래서 딱 누르면 이제 3D 객체가 있으면 3D 객체에서 중간점, 뭐 끝점, 뭐 면의 가운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3D 있는 면의 가운데를 얘기해요. 가운데. 면의 면 중심. 면 중심 같은 게 뜨죠. 네, 면 중심. 그 가운데 근처로 가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2D에서는 안 나오는 거죠. 면 중심 같은 거. 3D 센터다. 그래서 나오는데 이 현재 있는 윗면의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면의 어떤 면의 중심을 표시를 해줄 때.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D 요소에서 특정 지점을 잡아줘야 된다고 할 때 나오는 거죠. 뭐 이걸 이제 어떻게 쓰는지 자세한 거는 예, 결국은 그 3D 그리는 데 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D 객체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지점을 좀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3D라는 상황에서 추가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3D 오스냅이라는 세팅이 별도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설정은 디세팅 들어가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디세팅 들어가서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2D 할 때 했던 거는 오브젝트 스냅이고 그 다음 칸에 보면 3D 오스냅이 있죠.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긴 이렇게 말고 나중에 3D 그릴 때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기능은 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명령이죠. 토글이죠. 다음에 나오는 토글은 이제 다이나믹 UCS다. 예, 우리말로 하면 이제 동적 UCS다라고 해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3D의 개념에서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좌표가 있는데, 자, 좀 객체 좌표가 잘 보이게 객체를 좀 옮겨 놓을게요. 자, 이렇게 좌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X축, Y축, Z축 요건데 UCS라는 개념은 저 좌표계를 어떻게 틀어주느냐예요. 틀어주느냐인데 그걸 왜 틀어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원형을 그릴 때는 원형은 항상 캐드는 X, Y 평면에서만 그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원이 그려지는 건 항상 이 상태로밖에 안 그려지거든요. YZ 평면에다 원을 그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YZ 평면을 XY 평면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저 좌표계에 대해서 편집을 해줄 수 있는 명령이 UCS인데 동쪽 UCS라는 거는 이미 그려져 있는 3D에서 특정 면을 선택을 하면은 UCS가 그 면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동쪽 UCS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F6번을 눌러주면 이 기능이 켜지게 되죠. F6번. 자, 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이 있으면 그 면을 딱 찍어주면 이제 그 면에 맞게. 자, 라인에서 그 면 위쪽으로 가져가 볼까요? 이렇게 딱 하면 면이 파란색으로 잡히죠. 자, 그래서 서클 명령에서 면이 파란색으로 잡혔을 때 원을 그리면 자동적으로 UCS가 순간적으로 바뀌죠. 내가 선택된 면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려진 형상이 더 빠르게 UCS를 전환할 때, 예, 전환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저 동쪽 UCS 이미 그려져 있는 3D 형상에서 어떤 면을 선택하면 그 면에 최적화해서 X축과 Y축 평면을 그 면에 최적화해서 맞춰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고 이제 디테일한 사용 방법은 마찬가지 3D에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3D 명령을 할 때. 그래서 여기서 디테일하게는 안 알아볼게요. 자, F6으로 다시 끄겠습니다. 자, 그래서 X축과 Y축 기본 좌표계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게 이제 이미 그려져 있는 3D 형상을 이용해서 변화를 주는 게 동적 UCS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툴은 자 요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3D 객체 선택 필터 토글이에요. 3D 객체 선택 필터. 그래서 이제 필터링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3D 객체 선택 필터가 뭐냐?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입체가 있는데 보시면은 요 점이 있죠. 점은 또 이 선에 포함되고 있는 한 점이고 또 선이 있고 선은 이 면에 포함되어 있는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을 선택을 했을 때 선이 선택되느냐 면이 선택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 필터는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점이 선택이 되느냐 선이 선택이 되느냐 면이 선택이 되느냐가 바뀌어요. 자, 지금은 일단 기능이 꺼져 있는 상태죠. 기능이 꺼져 있는 상태고 이 기능을 온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명령어를 치든지 저 명령어를 치든지 얘는 펑션 키가 할당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길죠. 서브 오브 obj 셀렉션 모드 저 명령어를 쳐서 이제 기능을 키든지 하는데 명령 한번 쳐보면은 서브 obj se lectionmod 자, 치면은 이제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0이면 기능 오프고 그 다음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이 1에서부터 5까지예요. 자, 값을 1로 입력하면 점 선택입니다. 딱 갖다 대면 점이 이렇게 딱 뜨죠. 하이라이트가 되죠.
3D에 있는 점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점 필터예요. 빨간 선택하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다시 이제 명령 쳐서 값을 2로 하면은 선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딱 갖다 대면 선이 하이라이트 됩니다. 모서리. 그렇죠? 선이 선택되는 거예요. 선. 자, 그 다음에 다시 명령을 실행해서 3번으로 하면 면이 선택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갖다 대서 여기를 선을 찍었는데 그 선이 갖고 있는 면이 선택이 되죠. 그래서 면을 선택해 주는 게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4번은 여기서 어떤 기능을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4번은 뭐냐면 솔리드 히스토리 선택 필터입니다. 솔리드 히스토리. 그럼 솔리드 히스토리라는 건 뭐냐? 네, 이건 이제 옛날 버전에는 없을 거예요. 옛날 버전에는. 옛날 버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오토캐드의 이제 3D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3D 캐드보다 문제점이 뭐냐면은 일반 3D 캐드는 이제 모델링을 했던 과정들이 딱 순서대로 다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작업들을 취소 안 하고 언제든지 전 단계로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 단계에 했던 작업들을. 근데 오토캐드의 3D의 이제 심각한 단점은 그거 자체가 안 됐어요. 무조건 중간에 실수를 하고 그 뒤에 몇 스텝 작업이 이어나가면은 그 단계로 돌아가려면 계속 명령 취소해서 기존에 했던 작업들을 다 취소해 버려야 돼요. 기존에 했던 작업들을 취소 안 하고 그 전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솔리드 히스토리라는 개념을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전 단계로 그 이후에 했던 작업들을 취소 안 하고 돌아가서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전 단계를 선택해 주는 게 저 솔리드 히스토리거든요. 솔리드 히스토리.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3D 명령에 들어가 봐야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솔리드 히스토리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3D에서 이제 중간 단계 편집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은 편해졌는데 그래도 아직 불편한 점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항상 솔리드 히스토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솔리드 히스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작업 과정을 녹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녹화 버튼,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면은 여전히 작업 과정이 녹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히스토리라는 게 발생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녹화해준 구간만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제한점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세팅할 수 있는 값은 5예요. 5는 지금 이 모델에서 못 보고 나중에 이제 레이아웃 가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얘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레이아웃에 들어가면 이제 모델에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불러올 수 있는 뷰포트라는 게 있는데 그 뷰포트를 이제 뷰포트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필터가 5번 세팅이에요. 그래서 레이아웃 배치에서 특정 화면을 선택해 줄 수 있는 특정 화면만 선택해 줄 수 있는 다른 요소 선택 안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5번 세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3D 가거나 이제 배치 들어갔을 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능은 끄겠습니다. 다시 눌러서 꺼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콘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콘은 자 기즈모예요. 기즈모. 쇼 기즈모. 쇼 기즈모. 지금 온돼 있습니다. 온돼 있는데 기즈모라는 게 뭐냐? 기즈모라는 건 이제 3D에서 어떤 형상을 움직여주는데 잡아 끌 수 있는 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핸들. 그러니까 위치를 옮겨준다든가 아니면 회전을 시킨다든가 그런 거를 이제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화면에 어떤 핸들이 표시돼야 되는데 지금이 이제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객체를 선택해도 아무런 핸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이 기즈모라는 걸 보려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 인터페이스 설명할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에요. 뷰 스타일 컨트롤. 화면 스타일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2D 와이어프레임, 2D에 초점을 맞춘 요 화면 구성으로는 3D 기즈모가 안 나와요. 이 설정을 바꾸면은 컨셉 쌍 선택하면은 자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요 빨간색 화살표 있는 거, 녹색 화살표 있는 거, 요거 이게 기즈모입니다. 이게 기즈모. 그래서 얘를 잡아서 그 화살표 방향으로 끌어주면 이렇게 움직이죠. 잡아서 그리고 내려놓고 요 화살표 방향 딱 찍으면 그쪽 방향으로 움직여주죠. 이게 기즈모예요.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해주는데 내가 쉽게 잡아서 끌어줄 수 있는 핸들
그게 기지모입니다. 저 핸들을 표시해 주는 거. 근데 단지 뷰포트의 스타일이 3D용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3D용으로. 2D용으로 세팅이 돼 있으면은 저 기지모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보면 객체를 선택을 해도 그 기지모가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제 뷰 스타일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D가 표현될 수 있는 3D 위주의 이제 뷰 스타일은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리얼리스틱, 실제처럼 보여라. 딱 하고 선택하면 이게 기즈모가 나오죠. 자, 기즈모의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저런 게 나오는데 쫙 눌러보면은 로테이트 기즈모, 회전을 위한 기즈모죠. 방금 전 건 뭐예요? 무브 기즈모, 이동을 위한 기즈모죠. 그 다음에 스케일 기즈모, 사이즈를 키워주는 기즈모. 그래서 여기 따라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잡아서 눌리면 사이즈가 커지죠. 줄어들고 커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저런 핸들 작업은 잘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정확한 값을 듣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잘 하진 않습니다. 핸들 작업을 위한 이제 기즈모를 표시해 준다라는 거죠. 무브 기즈모 다시 한번 바꿔놨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3D 영상을 우리가 이제 잡아서 움직여 줄 수 있는 핸들 또는 변화를 줄 수 있는 핸들을 표시해 주는 토글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냐면 상태 표시줄이에요. 상태 표시줄. 이게 이제 상태 표시줄의 기능들이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이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도구, 도면 설정 도구죠. 도면 설정 도구. 그래서 이제 뒤에부터는 이제 도면 설정 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도면 설정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자, 이번에 알아볼 토글은 그 다음에 나오는 토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콘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이 3개는 이제 하는 역할은 다 똑같아요. 주석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석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저 3개는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주석을 펼칠 때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면 뭐냐라고 하는데 이건 치수 기입을 얘기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치수와 관련된 거 아니면 가공에 활용될 뭐 이제 글자, 텍스트라든가 뭐 그런 도면에 들어가는 이제 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치수적인 부분들 아니면 이제 주석 따로 다른 이제 코멘트 같은 부분들에 대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치수 기입 명령어를 배우면서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만. 그래서 이제 치수 기입을 하는데 첫 번째 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이게 먼저 설명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설명되면 안 되고 몇 가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자, 볼게요. 자, 일단은 요 이제 주석 요 톡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치수 설정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치수 설정이 들어가서 옵션이 하나 바뀌어줘야 됩니다. 어떤 옵션이 바뀌어줘야 되느냐? 자, 보시면 핏 맞춤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텍스트 프라이머리 유닛 맞춤이라고 돼 있죠. 맞춤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스케일 포 디멘전 피처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일괄적으로 내가 이제 어떤 스케일 값을 주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보면 여기 어노테이티브라고 돼 있죠. 얘가 체크가 돼 있어야지만 그 밑에 있는 주석 그 아이콘들의 기능들이 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서 내가 일정한 값으로 넣은 스케일 값이 아니라 이 어노테이션 주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적용이 돼야지만 그 치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을 저렇게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치수기 명령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치수를 제가 기입해 보겠습니다. 자, 기입하면 이제 이렇게 치수가 기입이 되죠. 치수가 기입이 됐어요. 자, 지금 치수의 요 사이즈를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1대 2다 라고 바꿔서 기입을 하면은 글자가 커지죠. 몇 배 커졌냐? 2배 커진 거예요. 자, 1대 2라는 건 도면적인 개념에서는 오히려 줄여서 그린 겁니다. 줄여서 그린 거예요. 실제 길이가 100mm라면은 용지 공간에 다 못 들어가니까 그걸 50mm로 줄여서 그려준 게 1대 2죠. 근데 글자는 왜 커지느냐? 줄여서 그렸기 때문에. 패드에서는 이제 형상을 줄이지 않고 용지를 2배를 키워요. 그림은 다 1대1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글자도 1대1로 뽑아주면은
나중에 이제 출력할 때 축소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자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작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축적에 맞춰서 이 주석 축척이라는 걸 변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토글의 역할은 주석 축척의 값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줄 수 있죠. 물론 여기 기본적으로 세팅이 안 돼 있는 값들은 커스텀이라고 눌러서 내가 개별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add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 페이퍼랑 드로잉 유닛을 설정을 해야죠. 그래서 1대3 같은 게 없는데 여기다가 1대3 이렇게 기입하고 오케이 해주면 추가가 되죠. 1대3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여기 없는 축척을 추가를 해줘서 사용을 하면 돼요. 없는 축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축척값을 설정된 축척값을 변경해주는 명령입니다. 변경해주는 아이콘이고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1대4면 이제 1대1이면은 뭐 그냥 기본 사이즈로 나오는 거고 1대2면은 이제 2배 키우는 거고 1대4면 4배를 키웠겠죠. 만약에 2대1이면 0.5로 줄이겠죠. 2대1로 줄여서 한번 기입해 볼까요? 자, 반으로 줄였죠. 이게 1대1.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 아이콘입니다. 요 아이콘. 자, 지금 always라고 돼 있는데 show annotation object라고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를 always가 아니라 눌러가지고 꺼볼게요. 그랬더니 얘 하나밖에 표시가 안 돼요. 왜? 2대1일 때 작성된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얘 하나. 자, 이제 이거를 1대1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1대1에서 작성했던 게 두 개가 나오죠. 자, 얘를 1대2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1대2일 때 작성된 거 하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세팅되어 있는 세팅 값에 따라서 보여줄 치수가 이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주석 축적 스케일과 맞는 상황에서 작성된 치수만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always가 돼 있으면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또 뭐냐? 그렇죠? 지금 오프가 돼 있어요. 꺼져 있어요. 얘는 이제 주석 축척을 병행했을 때 업데이트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얘를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체크하기 전에 한번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어떤 값으로 바꾸더라도 지금 이미 기입되어 있는 애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를 체크해 놓고 하면은 자, 1대2다. 딱 바꿔주면 모든 사이즈가 1대2의 주석 축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업데이트 개념입니다. 내가 저기서 이제 주석 축척을 바꾸면 바뀐다. 그러면은 아까 다른 값의 축척을 갖고 있는 애들은 축척을 두 개를 갖게 돼요. 한 치수가. 그래서 이제 always가 아니라 얘를 꺼볼게요. 그랬더니 모두 다 안 없어지죠. 그 다음에 1대1로 바꾸면 얘는 사이즈가 다시 작아져요. 업데이트가 돼 있으니까 다 바뀌네요. 업데이트를 끄고 자 1대4로 바꿔볼까요? 그럼 1대4에는 얘 하나만 남죠. 근데 얘를 1대1로 바꾼다고 해서 이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 1대1의 주석 축척도 업데이트가 돼서 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가운데 거의 기능은 내가 여기서 이제 주석 축적으로 바꿔주면은 화면상에 이제 기입되어 있는 모든 치수들이 그 주석 축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하나의 치수가 여러 개의 주석 축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하는 개념인데 이렇게는 잘 사용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도면 우리 비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안 하고 이제 얘는 항상 always로 켜져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의 사이즈를 결정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 디테일하게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마칠게요.